네, 어제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2달 전 터진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종목 거래를 정지시키고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임팩트 경제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어제 하한가 기록한 5종목이 어떤 겁니까? 네, 코스피 종목인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를 쳤습니다. 폭락 흐름이 감지된 건 어제 오전 11시 46분쯤입니다. 오전 내내 약세를 보이던 방림이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먼저 급락한 겁니다. 10분 뒤 동일금속이 하한가까지 떨어졌고 동일산업과 만호제강, 대한방직도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30분 만에 5개 종목이 잇따라 폭락한 겁니다. 이들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치면서 시가총액 기준 5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2달 전 터졌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5개 종목의 주가 움직임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온 건데요. 2, 3년에 걸쳐 꾸준히 오르던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건데 이게 2달 전 주가 폭락 사태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기업의 특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주주 지분이 50%가 넘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적고 기업 시가총액도 크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평가주로 분류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난번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네요. 네, 2달 전 사태의 중심에는 차익 결제 거래 CFD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CFD 계좌에서 대량 발생한 반대 매매로 증권사 한 곳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주가가 폭락했었는데요. 이번에는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를 포함해 여러 국내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겁니다. 또 이들 종목의 신용 잔고율, 즉 빚을 내 투자한 비율도 5% 안팎에 그쳤습니다. 라더견 사태 당시 종목들이 10%대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주가 조작 연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요. 네, 이번 사태에 한 인터넷 카페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가입자만 6천 명이 넘는 투자 카페인데요. 게시글을 보면 하한가 사태를 기록한 종목에 대한 분석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추천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폭락한 종목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하한가로 떨어졌었습니다. 당시 카페 운영자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서로 투매에 나서다 보니 어이없는 폭락이 계속됐다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YTN 취재진이 해당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닿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운영자는 투자 카페에 본인도 이번 사태로 깡통 제자가 됐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한가 사태는 증권사의 반대 매매 때문에 생긴 거라며 주가 조작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네,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정지부터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부터 이 5개 종목에 대한 매매 거래를 무기한 정지했습니다. 또 동일금속과 방림, 만호제강 등 3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는데요. 서둘러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와 별개로 관련 조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라더견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불공정 거래 특별 단속반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의혹이 불거진 투자 카페를 포함해 다방면으로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사태 이전에 이미 금감원이 일부 종목의 문제를 인지했다고 전해지는데 얼마나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고 알고도 사태를 막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의문점이 남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이영원입니다.